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한성여고 교사 김영주입니다. 지금 한창 수시 원서 접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과를 선정하느라고 고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인기 특성화 학과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기 특성화 학과라고 하면은 학비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혜택을 주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면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인기 특성화 학과는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선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인기 특성화 학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특성화학과와 계약학과 그리고 실무자나 현지에서 호응을 받는 인기 특성화학과로 나누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인기 특성화학과에 대한 알찬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특성화학과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학과란 특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개설한 학과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201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예산을 1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특성화 사업단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특성화 사업단에 참여시켜서 각 대학들이 108개 대학, 전국에서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이 선발되었고 한 사업단에는 보통 2, 3개의 학과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2, 3개의 학과들, 그 특성화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들을 우리가 이름하여서 특성화 사업단 참여학과 또는 특성화학과 또는 그 중에서도 우수한 것을 명품학과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성화학과 지원 시에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학과는 융합기술이나 금융, 경영,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이나 취업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그 이전에 우선 무조건 진학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학과에 과연 적성이 맞는지 하는 것을 우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진로가 특성화 학과와 일치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우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 학과별로 대학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장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선발 방식에 있어서 일반 학과와 다르지는 않지만 보통은 일반 학과보다는 혜택을 주는 만큼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보통 학과보다 한 등급 정도 더 높다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를 보통 학과들은 선발적으로 반영하는데 특성화학과는 전과목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B형을 반드시 응시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제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높은 자격을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아무래도 치열하겠죠. 경쟁률과 합격선도 일반 학과에 비해서 높다는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특성화학과를 분야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특성화학과를 분야별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각각의 그 계열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계 컴퓨터 공학 계열입니다. 기계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는 첫 번째로 한양대 미래자동차 공학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개설된 한양대 미래자동차 공학과는요. 전통 기계자동차 공학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자라든지 전기, 정보통신이 결합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세대 스마트카라고 하죠. 그런 스마트카를 표방하면서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지 기계, 전기전자, IT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요. 전문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선발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선발 방법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40명 중에서 30명을 모집합니다. 수시에서요. 그중에서도 주요한 전형을 살펴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5명을 모집하고요. 교과 100%입니다. 특이하게도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15 등급이 합격자 평균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지요. 그 다음에 15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8명은 논술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50%에 학생부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생부가 출결,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평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참여하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45.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선문대 기계 ICT 융합공학부입니다. 선문대에서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제조 공정 특성화 인력 요구라는 제목으로 인근에 있는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는 무엇입니까? 문의를 해봤더니 산업체에서는 융합 인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능력이 있는 그런 인재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선문대에서 이제 이 수요자의 요구에 착안해가지고 기계공학 전공과 정보 디스플레이 전공이라는 2개의 전공으로 묶어서 기존에 있던 3개의 학과를 묶어서 기계 ICT 융합공학부를 다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의 10학기제로 운영이 되고요. 철저하게 배후에 있는 사업체들의 그 요구,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사 후에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호응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원래 그 선문대 배후에는 아산 현대자동차라든지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연간 67조 정도의 매출을 지금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창출도 7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회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지금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하기 전에도 한 83%의 취업률을 보였는데요. 통합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10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학교에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선발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120명을 선발합니다. 상당히 많죠. 총 정원이 218명인데 수시에서 120명을 선발하고요. 일반 전형 1이라고 불리우는 교과 60에 면접 40%인 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하고 교과 100%인 전형으로 35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에는 2.97 등급이었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그리고 미래 글로컬 인재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지방대학에는 이렇게 인근에 재학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충청권이 되겠죠. 충청권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2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필요 없었던 경우가 있고요. 4.14 등급의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제가 다음번에 계약학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약학과는 아니지만은 특성화 학과로 컴퓨터공학부 전공 내에 이제 컴퓨터공학부 내에 소프트웨어 전공이라는 전공을 특성화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은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2학년 2학기 때 삼성전자나 LG전자하고 그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취업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그걸 통과한 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3학년하고 4학년 때는 이 회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그러니까 전액 면제하고 있는 셈이지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선발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보면은 40명을 선발합니다. 총 40명 중에서 수시에서는 29명을 선발하고요.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로 3명, 그 다음에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3명,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17명을 모집하는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나 탐구형 인재 전형은 아시듯이 중앙대의 대표적인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6명 선발할 때에는 학생부 교과는 20%밖에 반영을 안 하고요. 비교과는 출결 10%, 봉사 10%를 반영해서 그거 역시 20%, 즉 학생부를 40% 반영하게 되고 논술을 60%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국어 A, 수학 B, 영어, 그다음에 과학, 탐구 한 과목이죠. 과학 한 과목. 그래서 2개 영역 합 4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년도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96.67대 1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96.6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년도에 6명을 전년도에 선발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에서. 그 외에도 요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학과가 거의 핫한 그 학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IT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학과가 중앙대 외에도 많은데요. 성균관대에도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고 한양대에도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고요. 외에 단국대, 한국항공대 등이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학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입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나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와 더불어서 미래보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무려 연간 5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받는 학과입니다. 굉장히 유망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는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하는 것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총 60명을 모집합니다. 그중에서 수시에서는 40명을 모집하는데요. 서울여대는 그 독특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가 있죠.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이름 붙인 전형이고요. 10명 모집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부 전형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학생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16명을 모집하는데 일괄 모집을 하지만 교과가 70%이거든요. 교과 70%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기 쉬운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교과를 뒤집을 만큼 서류의 영향력도 크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따라서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합이 8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9등급 정도가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이 70% 정도 반영이 됩니다.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높죠. 높다, 이렇게 논술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째로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입니다. 비슷비슷한 그 정보보안학과들이 많죠. 보안학과인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경영경제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고 원래 인문대학에서 먼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자연대학에서도 모집하고요. 인문대학에서 10명, 자연대학에서 10명, 그래서 도합 탐구형 인재전형으로 5명, 논술형 인재전형으로 5명 해서 10명, 또 자연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0명 해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이제 이번에 처음 신설이 됐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과학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합이 6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대 생명특성화대학입니다. 건국대 생명특성화대학은 114명을 모집합니다. 통틀어서. 근데 그 중에서 75명을 수시에 선발하고요. 생명특성화대학은 크게 3가지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특성과 화면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생명과학 특성학과가 있고요. 시스템 생명 특성학과가 있고요. 융합 생명 특성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토탈 수시에서 27명, 그다음 시스템 생명 특성학과는 24명, 융합 생명 특성학과는 24명 역시 모집하고 있고요. 자기 추천 전형이라든지 논술 우수 전형이라든지 교과 우수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명 특성화 대학은 아니고요. 동물 생명 과학 대학이 있습니다. 건대에 동물 생명 과학 대학 중에서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라는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동물 전신이 뭐냐면 동물생명공학과거든요. 동물생명공학과에서 개칭한 학과인데요. 줄기세포나 단백질 의약품 개발, 동물복제 바이오 장기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막강한 연구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과입니다. 주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균관대의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입니다. 좀
제목이 길지요. 학과 이름이 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드린다면 뇌과학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새 또 핫한 거는 뇌거든요. 그래서 뇌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작동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그 능력이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성그룹하고 산학혁명을 맺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수시에서는 25명을 선발합니다. 과학인재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우수자로 15명을 선발하는데 과학인재 전형을 좀 보셔야 될 것이 종합전형 같은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40% 반영하고요. 논술을 60% 반영하고 또 수능 최저는 없는 약간 독특한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학 B하고 과학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의 등급의 합이 3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였는데 그만큼 또 지원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주는 특혜도 많으니까 잘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요. 바이오 기술하고 정보 기술, 그다음에 나노 기술, 의공학 기술 등을 융합한 신기술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요. 그게 가천대에 있는 바이오 나노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요새 또 핫한 게 뭐냐면은 약품을 만드는데 바이오로 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이오하고 제약을 결합해서 약품을 만든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장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약품 시장은 1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바이오 약품 시장이 한 2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를 차지하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만든 것이 바로 선문대 BT 융합제약공학과입니다. 이런 공학과들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회 상경 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하면 저희가 보통은 자연 계열을 많이 생각하고 공학 계열을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사회 상경 계열에도 그와 못지않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외대의 LDN LT학부입니다. 자, LD라는 거는 국립외교원 입학 준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외교관과 국제기구에 진출할 인재를 여러분들 굉장히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한 학과이고요. 또 LT학부는 외국어 능력과 통상 실무 능력을 겸비한 그냥 글로벌 통상 인재, 무역하고 경제 경영하는 걸 말하죠. 그런 통상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과 모두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보장해 주고요. 교환학생 보내거나 그다음에 또 이중 전공을 할 때에도 우선권을 주는 등 또 기숙사 같은 데도 기숙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선권을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 학과입니다. 화면 보면서 어떻게 전형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LD학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D학부는 35명 중에서 23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는데 논술은 7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국비와 수 A, 영어 3개 등급의 합이 4 이내여야 돼요.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학과는 일반 학과보다는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에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자, LT학부는 LD학부는 재작년에 신설됐다면 LT학부는 작년에 신설된 학부입니다. 그런데 21명 중에서 13명을 수시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년도에 35.3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입니다. 자, 다음은 아주대 금융공학과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자산 있죠. 금융자산이나 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평가하고 또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학과가 바로 금융공학과입니다. 근데 그 바탕은 전부 무엇이 되냐면 수학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관계가 있어서
금융공학과는 경제와 수학과 경영과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다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수학적 분석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모델링에 필요한 어떤 창의적인 능력까지 있어서 금융계통이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라든지 하는 다양한 분야에 또 많은 인재로 이렇게 선발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대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사랑 석사를 합쳤는데 이건 이제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 대학들도 학사, 석사 합쳐서 5년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가 많은데요. 아주대 금융공학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할 수 있겠죠. 석사 과정까지. 자, 그런 혜택이 있고 다음에는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입니다. 표현은 다른데 비슷비슷해요. 금융공학과나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전부 다 경영하고 금융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그런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은 물론 경제학이나 재무, 금융, 수학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연계 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의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금융공학 전문가, 금융위험 관리 전문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인재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화면 보면서 전형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아주대 금융공학부입니다. 수시에서 20명을 선발합니다. 과학 우수 인재 전형으로 15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반 전형 1은 논술 전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수학 B와 영어 두 개를 딱 못 박아놓고 그 두 개 영역의 등급 합이 5여야 된다고 합니다. 영어 수학 잘해야 되겠죠. 전년도에 3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과학우수 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총 50명을 선발하는데 그중에서 수시는 40명을 선발합니다.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냐면 학생부 교과로 5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23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긴 한데 고른 기회 전형으로 2명, 그 논술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한양대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 학과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한양대 일반적인 그 전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경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번에는 융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학제 간의 융합을 해서 특성화 학과로 만드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AT라고 주로 약제로 많이 써서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신설된 학과인데요. 한국형 스티브 잡스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공과는 달리 인문학, 예술, 공학 등의 이런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그 학문을 인문학의 기반 위에서 융합시키는 겁니다. 융합해 가지고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길러서 그거를 첨가해 가지고 한 차원 더 나아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작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또 사업화를 하는 능력 까지도 다 기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도대체 뭘 하는 학과냐? 콘텐츠 및 IT 관련 업무를 하고요. 문화예술 그 얘기 나올 것 같잖아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의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국공립기관에 하시기도 하고 민간기관에서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뭘 하는 거냐면 문화예술 관련한 기획을 하거나 홍보 담당을 합니다. 요새는 뭐 한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한류뿐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화예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홍보 담당자로 글로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선발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보면은 총 30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30명 전부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대 하면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으로 25명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서강대는 자기주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으로 5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전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수능 최저가 없기는 한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전형 둘 다 활동 보충 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화된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은 활동 보충 자료를 5개 정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인 자기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냅니다. 물론 꼭 낼 필요는 없다, 내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럴 경우엔 내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작성해서 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하나인 자기주도형 전형일 경우에는 자소서 4번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자소서 4번 문항이 바뀌어서 여태까지와 다르게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랑 입학 후에는 학업 계획이 어떠냐, 그다음에 진로 계획이 너는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셨다가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형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양대 창의융합대학입니다. 대학이라 이게 뭐지? 생각해 보면은 융합 IT 학부, 의학 바이오 학부, 그 다음에 융합 디자인 학부, 글로벌 프론티어 스쿨. 굉장히 다양하죠. 4개의 학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건양대의 창의융합대학입니다. 근데 건양대 창의융합대학은 2012년하고 2013년에 이런 학부들을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이제 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려고 하냐면 그 교육과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독특해서 전국의 75개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녀갔고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의 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입학할 때는 무전공으로 입학을 해요. 우리 카이스트나 이런 학교처럼 전공이 없는 상태로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동안에는 16개의 과목을 이수를 합니다. 근데 16개의 과목이 8개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학적인 그런 과목들도 있고 또 자연과학적인 과목도 있어요. 그런 과목이 있고 나머지 8개의 과목은 이제 전공에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렇게 전공에 관련된 과목하고 문이과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적인 과목들 16개를 이수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후 디자인 학부로 전공을 선택할 학생들조차도 수학이나 화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학 계열에 지원할 학생들이 경영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과목을 다 배우고 나면 2학년 때부터는 이 창의융합대학은 한 학기가 4주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한 학기가 4주면 1년에 학기가 몇 개 있을까요? 10학기가 있어요. 그 10학기가 있고 한 학기 즉 4주 동안에 두 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두 과목이 일반적인 우리 그냥 과목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 기업체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풀어내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들이 하나의 학과의 과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죠.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이죠. 그리고 그 10학기 중에서 1년 10학기 중에서 8학기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공부를 하고요. 여름이랑 겨울방학을 학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2학기 동안에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예 그냥 기업에 가서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은 배출하지 않았지만은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하드하고 또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수시에서는 71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 비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건양대에는 그 40명을 선발하는데 일반 학생 비전형은 학생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4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80%와 면접 2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전년도에는 합격자의 평균이 3.59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수시 최저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2015년에는 3개 영역 합 10이었는데 조금 더 강화되어 가지고 2개 영역 합 6으로 그렇게 되었고 영어가 필수이고요. 수학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등급 정도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B가 있는데요. A, B로 나눕니다. 이 학교는. 그 중에서 B죠. 그래서 1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같은 게 지역 인재 전형은 이제 그 일반 학생 전형보다 합이 7이니까 1등급 정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기자로 10명을 모집하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특기자라는 게 아주 별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공인어학 성적이 있거나 컴퓨터 같은 거에 컴퓨터 등에서 자격증이 있거나 뭐 디자인 등에서 수상을 했으면은 특기 실적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데요. 특기 실적자의 이런 성적들이 무슨 기준표가 있겠죠. 뭐 토익 몇 점이면은 뭐 점수를 뭐 100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특기 실적으로 이제 100% 모집을 하는데 4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럼 1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그런 특기자의 성적 60%와 면접 40%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꽤 높았어요. 경쟁률이 13.4대 1이었습니다. 자, 올해도 10명을 선발하고요. 나머지로 건양 사람인 전형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건양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름입니다. 5명을 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건양 사람인 전형은 서류 100%로 1단계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최저는 없고 이제 작년에는 선발하지 않았지만 올해 새롭게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이화여대 스크랜튼 대학의 뇌인지과학 전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 이야기가 좀 나오죠. 우리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좀 나오고 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핫한 그런 학과들입니다.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이화여대 뇌인지과학 전공은 인간의 마음과 두뇌라는 것이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균관대 전형하고도 비슷하죠. 그 학과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스템이다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뇌 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뇌과학자 또는 뇌인지과학을 다양한 실용학문에 융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특별한 인재를 모집하겠다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최초 합격자죠. 상위 50%한테는 4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초 합격자 아까는 상위 50%였잖아요. 지금은 그냥 상위가 아니어도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는 2년 동안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뇌인지과학 전공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수시에서는 21명을 모집합니다. 이화여대는 논술로 10명을 모집하고요. 논술의 수능 최저는 국 A, 숲 B, 영어, 과탐 중에서 3개 영역의 합이 5입니다. 상당히 높지요, 여기도. 자, 전년도에 그렇게 높은데도 31.1대 1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논술 전형이었으니까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논술 전형에서는 사실 수능 최저가 이렇게 높을 때에는 우선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당락이 결정되겠죠. 수능 최저 맞추는 거 굉장히 유념하시면서 수능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 수시에 지원할 때도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미래인재 전형으로는 5명을 선발합니다. 이제 미래인재 전형은 종합전형인데 또 이대는 특이하게도 수능 최저를 여기다 걸어놨어요.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3개 합 5죠.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9.4대 1이었고요. 고른교회 전형 전년도에는 이렇게 선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는 고른교회 전형으로 1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 합이 6이에요. 한 등급 낮죠. 그 정도가 있고 한 명 뽑으니까.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5명을 뽑고요.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대에서 수학과학 특기자 하면 우리가 얼핏 수학 특기자 따로, 과학 특기자 따로 이렇게 선발하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란 뜻의 수학과학 특기자이기 때문에 수학만 우수한 학생, 과학만 우수한 학생보다는 수학과학이 골고루 우수한 학생이 더 유리합니다. 이건 이제 스크랜튼 대학의 뇌인지과학 전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대에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접으로 1단계에서는 서류로 100% 이제 선발하고요. 2단계 때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선발을 합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7대 1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분야별로 다 한번 알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기 특성화학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강의는 계약학과와 그다음에 현지나 실무자들에게 현지에서 또는 실무자들에게 호응받는 인기학과, 인기특성화학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학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학과란 뭘까요? 자, 특성화학과랑 조금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계약에 의해서 정원 외로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과로 학부 또는 대학원 모두에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원 외에요. 그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고용보장형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건 채용 조건을 채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선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재교육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우리 입학생보다는 특정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재교육을 해서 학위를 주는 그런 과정이 있죠.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건 첫 번째겠죠. 그래서 고용보장형 계약학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형 방법은 어떻고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입니다. 경북대, 선문대, 성균관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북대 모바일 공학 전공입니다. 자, 글로벌 모바일 리더 양성을 위해서 2011학년도에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했고요. 4년 동안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이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학과와 특성화학과가 다른 점은 졸업 후에 채용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학과의 특성이에요. 삼성전자가 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막 채용하지는 않고요. 최소 채용 절차를 통과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채용 절차를 통과했을 때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문대 3D 창의융합학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D라고 말하는데요. 3D 디자인, 3D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3D 컨텐츠 이런 분야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3D 분야의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비, 기숙사비까지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양태가 다 똑같아요. 등록금 내지 않고 기숙사 보장하고 그다음에 취업 보장하고 이렇게 되죠. 굉장히 꿈과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자, 졸업과 동시에 이제 여기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3D 관련한 업체겠죠. 이런 업체 외에 9개의 기업들하고 협약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취업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우리 아주 핫한 그 학과였어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죠.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설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전원한테는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를 우선 배정해 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요. 연수도 뭐 보내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나 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입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연간 1,0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소 채용 절차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입학 후에도 여러 가지 학점이라든지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 이런 그 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가 어떤 식으로 전형을 하느냐,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북대 모바일 공학 전공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인데요. 모바일 과학인재라고 해서 아주 그냥 특성화 시켰죠. 그래서 모바일 과학인재라고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는데 서류 100%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50에 면접 50입니다. 여기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와 과학의 등급이 합이 3 이내입니다. 이런 전형이 많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선문대 3D 창의융합학과입니다. 이제 선문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10명을 모집하는데 역시 3D 창의융합학과 학생들만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60에다가 면접 40%를 이제 40%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웠는지 전년도 경쟁률이 조금 낮았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수능 최저는 없지만 교과 60%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국어, 영어 전 과목이 4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수학하고 과학 전 과목 역시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맞춰주는 그런 학생들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과학인재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과학인재 전형으로는 25명을 선발하는데 아까 성균관대는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류 40에 논술 60인데 전년도 경쟁률이 9.43대 1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합격자의 성적이 1등급입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비와 과학 1의 그 등급 합이 3 이내이고요. 전년도에는 43.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과 연계한 계약학과입니다. 자, 계약학과 하면 우리 이제 생각해 보실 때 기업이랑 연계한 계약학과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군과 연계한 계약학과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즈를 통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간의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자, 국방부 계약학과고요. 상위 1%의 엘리트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함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설립했다라고 고려대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년간 10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기숙사에 우선 입사합니다. 자, 장교로 임관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사이버 사령부 등에서 사이버 국방을 위해서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교로 임관을 하는데 이제 7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군대 간다고 표현하는 의무 국방 기간 3년이 포함되니까 실질적으로는 4년 근무하는 셈이죠. 자, 다음번에는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해군계약학과와 공군계약학과가 있습니다. 해군계약학과는 국방시스템공학과인데요. 국방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 해군 기술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의 성질이 강한 것입니다. 공학의 성질이 강해요. 자, 4년간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독신자 수소 등 군시설을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좋은 것은 공과대학 일부 학과하고 복수 전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의 그 전공 복수 전공이니까 이 공학 해군 계약학과 외에도 자기의 그 또 고유의 전공을 하나 갖게 되는 것이죠. 역시 7년을 복무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공군 계약학과인 항공시스템공학과입니다. 이거 역시 항공우주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공학뿐이 아니라 공군 조종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도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학과는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그 공군 조종사가 항공 시스템도 잘 정비하고 공학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도 줄 뿐더러 비행 교육을 수료를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비행 교육을 완수를 하게 되면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3년 근무를 합니다. 근데 비행 교육을 받았는데 중도 탈락이 많아요. 어려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공학적인 전문 분야 장교로 7년을 근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입니다. 자, 공군 계약학과예요. 여기도 ICT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공군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공군 장교로 7년 복무를 하고요. 역시 똑같이 기숙사비라든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대 해군학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군 계약학과입니다. 충남대 해군 계약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군 장교 양성을 위해서 설립했고요. 대학생 전원을 해군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학비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됩니다.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국방정보공학과입니다. 이것 역시 해군 계약학과인데요. 이거 역시 해군 기술장교, 그러니까 기술장교를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해군 기술장교로서 국방과학 관련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수행할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7년 복무를 해야 되고요. 4년간 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과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인재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논술, 면접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면접 중에는 학교의 면접도 있지만 군 면접도 20% 병행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국방시스템공학과가 있고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둘 다 18명, 또 14명을 모집하는데요. 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디테일한 방식은 이제 1단계는 교과로 우선 100%, 교과 100%로 학생을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약간 다른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체력 10%, 면접 10%,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단계에서는 교과 80에 체력 10, 면접 10이니까 나머지 신체나 인성이나 신원은 합불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화면과 같고요. 그다음에 공군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공군에서 알아서 신체, 체력, 적성, 면접, 신원은 합불 자료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해군 계약학과보다는 공군 계약학과가 전년도에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좀 높고 경쟁률도 높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서류로 100% 선발을 하고요.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충남대 군사학부 같은 경우에 해군학 전공이라고 그랬죠. 28명 모집하는데 화면과 같이 1단계 교과 100%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는 조금 복잡한 숫자들이 있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체력과 면접, 인성, 신체, 신원 같은 건 합불 이런 식으로만 변별이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계약학과는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비슷한 학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렸어요. 충남대 군사학부 육군학 전공이 있습니다. 육군 계약학과라고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해군 계약학과 같은 그렇게 완전히 보장되는 학과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학과인데 단 조건이 장학생에 선발되어야만 학비를 지원해주는 학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국방정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선발하는데 전형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력 면접 15%씩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 신체나 인성이나 신원은 합불 자료로만 쓰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무자나 현지에서 호응받는 인기 특성화 학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산대 인도 비즈니스 학과입니다. 자, 인도 비즈니스 학과. 그럼 인도라는 건 굉장히 IT 강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인구는 세계 2위이고, 그다음에 구매력은 인구가 많으니까 세계 3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그런 학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산대에서는 이런 인도 비즈니스 학과를 설립한 이유가 이런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봤지요.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보고 인도 비즈니스 학과를 설립했는데 교육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인도 전문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인도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3학년 2학기 6개월을 풀타임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의 제품을 인도에 가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느냐, 인도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조사를 하고 인도 가가지고 여러 도시를 탐방하면서 그것을 다시 제품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책으로 펴내고 그 기업에다가 다시 이렇게 너희 거를 한번 내가 구상을 해봤다,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렇게 구상을 해봤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6개월이 걸리는 학과입니다. 근데 이 학과는 그렇게 컨택한, 그래서 서로 연관을 맺은 그런 회사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그 회사에 취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인도 법인장으로 9명이나 취직이 됐다고 하고요. 굉장히 활발한 그런 취업 활동의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서대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입니다. 한서대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는 마이스터 스튜디오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요. 마이스터 스튜디오 교육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어요.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에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스튜디오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스튜디오에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요. 교수님 밑으로 감독이 있죠. 그런데 감독은 4학년 학생이에요. 감독이 한 7, 8명 있고 한 감독 아래 2학년 어시스턴트, 그래서 어시라고 하죠. 3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인 4학년 형이나 오빠하고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실제로 우리가 감독이 되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완성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리고 또 4학년들은 3학년이나 2학년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도제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한서대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로 진출한 많은 인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우리가 유아교육은 많이 들어봤어도 유아특수교육은 들어보지를 않았을 텐데요. 0세에서부터 5세의 아동들은 굉장히 이제 확정된 그런 장애가 아닐 거예요. 신체 장애가 아닌 정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판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굉장히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유아특수교육과,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고요.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는 그런 아동발달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SIT라는 그런 심상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손상된 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도구거든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특허 출원 중이고요. 전년도만 해도 32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8명의 관련 기관 정규직의 일자리 창출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간략하게 화면 보시면서 전형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영산대 인도 비즈니스 학과는 토탈 30명 중에서 수시에 24명을 모집합니다. 자기 추천자로 4명, 일반 고교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하는데 비면접이고요. 자, 그다음에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토탈 35명 중에서 수시로는 15명을 모집하는데 실기 일반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28명을 모집하고요. 학생부 교과로 12명, 학생부 종합으로 1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학과와 또 일부 인기 있는 특성화학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강의 마무리에 앞서서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기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끝까지 진로와 적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고려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